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채널을 늘 아껴주시는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가게에도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생활 안정자금 이야기인데요. 1인 가구는 50만 원, 그리고 부부 두 분이 함께 사시면 무려 80만 원을 지원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소식 들으시면서도 에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 뭐 그리 받기 쉽겠어. 이런 건 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나랑 상관없을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고 창을 닫으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걱정과 궁금증을 남김없이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본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부모님 15년 병수 바라다가 집까지 팔고 간병 파산했습니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죠.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굳은 일 마다 않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런데 정작 노년에는 병원비 걱정,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릴게요 하고 마련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 노인생활안정자금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 정책, 지원금 이런 말만 들으면 벌써부터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리는 또 뭘 그리 많이 떼오라고 할까? 말도 어렵고 용어도 복잡해서 동사무소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늘 제 설명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어떤 영상이나 글도 더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조그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괜찮을까? 자식이 용돈 주는 것도 소득으로 잡히나? 도대체 뭘 챙겨서 어디로 가야 신청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그 모든 궁금증들. 제가 오늘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물음표를 시원한 느낌표로 다 바꿔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기대서 귀만 활짝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지원금이 도대체 어떤 돈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을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네 번째, 실제 신청 방법을 A부터 Z까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혜택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그 중요한 배경까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첫 번째 순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준다는 이 돈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돈인지,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건지, 또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노인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름에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되도록 드리는 자금이라는 뜻이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셔야 할 때, 찬바람 부는 겨울에 난방비가 걱정될 때, 혹은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들 손에 맛있는 과자라도 하나 들여보내고 싶을 때, 바로 그럴 때 쓰시라고 정부가 드리는 따뜻한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이 돈은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쏴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계신 바로 그 동네의 가게, 예를 들어 동네 마트나 식당, 약국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제일 궁금해하실 금액을 한번 볼까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혼자 살고 계시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요. 지원 금액이 자그마치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면 한 달 내내 먹을 쌀이랑 김치, 반찬거리 걱정은 충분히 덜 수 있고요. 평소에 무릎이 시큰거려서 약국에서 영양제라도 하나 사 먹을까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부담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또 자녀분들한테 아픈 내색 안 하고 편하게 병원 진료도 받으실 수 있는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금액입니다. 혹시 두 분이 알콩달콩 함께 살고 계시는 부부 가구라면 지원 금액이 80만 원으로 훨씬 더 커집니다. 1인당 40만 원씩 한 가구에 총 8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요. 와, 80만 원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두 분이서
여보, 우리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할까? 하면서 갈비라도 드실 수 있고요. 허리가 아프시면 함께 손잡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실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가서 장 보실 때도 가격표 보면서 망설이지 않고 넉넉하게 장을 보실 수 있는 정말 큰 보탬이 되는 돈입니다. 나라에서 두 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힘을 보태드리고자 마련한 거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정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제가 정말 기쁜 소식부터 딱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인생활안정자금의 자격 조건은요,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 머리 아프실까봐 다른 복잡한 것들은 전부 다 빼고 딱 두 가지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이와 소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 때문에 안 되겠지? 자식들이 몇 년 전에 사준 낡은 중고차 한 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은행에 평생 아끼고 모은 예금이 조금 있는데 하시면서 신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재산은 10원 한 장, 단 한 푼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직 나이와 한 달에 버시는 소득, 이 두 가지만 맞으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인 소득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요, 작년 소득이나 재작년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바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봅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보다 적으면, 즉 150만 원 이하이면 자격이 되시고요. 부부 가구는 두 분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월 평균 250만 원보다 적으면, 즉 25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1월에 140만 원, 2월에 160만 원, 3월에 150만 원을 버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3개월 동안 번 돈에 다 더하면 450만 원이죠? 이걸 3으로 나누면 평균 150만 원이 되니까 기준에 딱 맞아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돈까지 소득으로 보는 건데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것도 아주 명확합니다. 직장에서 꼬박꼬박 받는 월급이나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얻는 사업소득, 그리고 나라에서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것들이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해서 별표를 5개 쳐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매달 받고 계신 기초연금은 이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초연금 때문에 월소득이 15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은 전혀 단 1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정말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아주 큰 혜택입니다. 자, 소득 기준을 통과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나이를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하면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원금은 그 기준을 대폭 낮춰서 만 60세 이상이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가 1966년으로 되어 있는 분들부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모든 어르신들이 다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딱 환갑을 맞으시는 1966년생 어르신들도 당당히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어르신 환갑 맞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고 축하 선물로 50만 원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격 조건, 그러니까 소득과 나이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확실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나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괜찮을까? 하고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콕콕 집어서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했는데 이 집 때문에 나는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못 받겠지 하고 미리 단정 짓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집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괜찮습니다. 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목이 아프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죠? 이번 노인생활안정자금은 심사할 때 어르신들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시든 시골에 조상님께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으시든 자녀가 타라고 사준 자동차가 있으시든 은행에 평생 모은 돈이 얼마가 있든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집이 있으셔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혹은 자식들 결혼자금 보태주려고 모아뒀던 땅을 팔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처럼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매 대금 같이 일시적으로 큰 수입이 생긴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 주의해야 하냐면요. 아까 제가 이 제도는 신청하기 바로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땅을 팔아서 통장에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심사관들은 3월, 4월, 5월에 소득을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5월 소득이 5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높게 잡히니까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인 15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나는 그냥 포기하겠다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럴 때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큰 돈이 들어온 5월이 소득 산정 기간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는 거죠. 즉, 한 9월쯤에 신청을 하면 6월, 7월, 8월에 소득을 보게 되니까 다시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두 달만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도 자격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신청입니다. 이쯤 되면 또 아이고, 이제 신청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셔도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쉬운지 저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신청 절차는 정말 이게 끝입니다. 딱 이 3단계면 모든 게 끝나요.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 집에서 나서기 전에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서류 몇 가지만 가방에 잘 챙기시고, 두 번째, 버스 타고 멀리 가실 필요도 없이 신분증에 나와 있는 내 주소지에 바로 그 동네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죠? 거기로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면 아주 친절한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 한 장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어르신 지원금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뭘 챙겨야 하는지 그 서류 목록을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들어보세요. 첫째, 어르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도 괜찮고 운전면허증도 괜찮습니다. 둘째, 지원금을 받으실 어르신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그냥 통장 맨 첫 페이지를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셋째,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연금 수급 확인서 같은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건 혹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뽑기가 힘드시면 그냥 몸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원분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좀 뽑아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1분 만에 뽑아주시니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순진한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아주 나쁜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정부기관인데요. 노인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니 저희가 대신해 드릴 텐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거나 수수료를 먼저 얼마 입금해야 지원금이 나갑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100%도 아니고 1000%, 10,000% 사기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어르신들께 먼저 전화를 걸어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조건 직접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가시거나 전화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들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왜, 아이고,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시면 안 되는지, 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그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걸 아시면, 아, 당장 서둘러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지원금이 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고 나면 더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돈은요,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일종의 보너스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금 받고 계신 기초연금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게 예산의 82%나 차지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한 번 더 드리자 하고 정부가 결심해서 나머지 18% 예산 안에서 긴급하게 이 특별 지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즉,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토록 좋은 제도가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2026년 딱 한 번만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자격이 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정부는 이 지원금이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로 필요하구나, 내년에도 꼭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청서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이 좋은 제도가 내년에도 그리고 그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이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명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넉넉하고 편안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좋은 소식을 모르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